자, 국어 3등급이 서울대 붙었다고? 나도 한번 넣어볼걸. 제목이 좋아서 매일경제 기사를 가지고 일단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5일날 이제 최종 이제 서울대학교 이제 정시가 발표나면서 이제 종로학원 라인에 정시 최초 합격자 발표에 국어 3등급 아이가 이제 합격했다라고 하는 이 추정 데이터가 나왔대요. 학생은 국어 3등급을 받았으나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를 합격한 걸로 알려졌고요. 그 외에 수학과 영어는 1등급을 받았어요. 그리고 탐구도 2, 3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. 이런 학생이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, 일단 비인기과입니다. 그죠? 비인기과에서 붙었을까? 그거보다 좀 다른 것을 좀 볼 것이 있다. 또 하나는 서울대 외에도 한양대나 중앙대학교도요. 서울 이제 상위권 대학교죠. 국어 3, 4등급 아이들이 최초 합을 하더라는 겁니다. 최초 합을 했다는 건 안정권이었다는 소린데 국어 3등급을 받고 한양대학교 융합전자공학부에 합격한 사례도 있고요. 이 학생도 수학은 1등급을 받았대요. 그러니까 공통점이 뭐냐면 수학은 1등급을 받았다라는 거죠. 그리고 아마 이 1등급 아이가 좀 높은 1등급일 거예요. 저희가 이제 계산을 좀 해봤고, 그리고 중앙대 같은 경우는 꼭 이렇게 최고 표준 점수를 가져가는 1등급은 아니더라도 충분히 합격선을 형성할 수 있었고, 중앙대학교 창의 ICT 공과대학교로 합격했다니까 뭐 전자공이나 이쪽이겠죠. 융합 쪽. 그래서 저희가 이게 왜 합격선을 형성할 수 있었을까를 분석을 좀 해봤어요, 제가. 그랬더니 저희 정시혁명에 답이 있더라고요. 저희가 아시다시피 2023학년 정시 대학 찾기 프로그램 정시혁명을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공을 해드렸었는데 이 정시혁명 안에 답이 있더라는 겁니다. 지금부터 왜 국어 3등급 아이들이 합격할 수 있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좀 구성을 했는데요. 첫 번째는 뭐냐면, 우리 아이가 지금 국어가 지금 보시면은 3등급이죠. 국어 3등급인 겁니다. 100분위로 치면 87점밖에 안 나와요, 지금. 이게 100분이거든요. 그런데 뭘 봐야 되냐면, 지금 국어 같은 경우 이 표준 점수의 최고점을 봐야 됩니다. 최고점이 134점밖에 안 되거든요. 그런데 미적 같은 경우는 수학 같은 경우 우리 아이가 만일 표준 점수의 최고점을 가져갔다라면 왜 그러면 1등급 100분위가 100점 라인이에요.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학이 1등급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라고 그랬잖아요. 근데 보시면은 이 국어와 수학에 대한 표점이 너무 많이 벌어져 있죠. 최고점이. 그잖아요. 이게 거의 지금 점수가 11점 정도가 벌어져 있잖아요. 이러다 보니까 국어에 대한 성적보다 수학에 대한 표점을 가져갔을 때 좀 유리한 게 맞는 거죠, 지금. 왜? 대학교는 서울대학교나 한양대학교나 중앙대학교는 여기 나와 있는 100분위 갖고 뽑는 게 아니거든요. 저 위에 나와 있는 이 학생의 표점을 갖고 뽑았단 말이에요, 지금. 그리고 서울대에 간 아이는 영어가 1등급이었고요. 그리고 과학도 2, 3등급을 했습니다. 자, 이 상황에서 저희가 전체 데이터를 연구하기 위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린 걸 가지고 그러니까 저희 정시혁명의 예측 데이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. 그걸 한번 돌려봤어요, 제가. 계산기를 두들기면서. 그랬더니 보시면 요 맨 꼭대기가 뭐냐면 그 학생이 붙었다는 지구환경과학부예요. 지구환경과학부인데 보시면 우리 아이 점수가 390점대가 나와요, 지금. 395점대가 나오거든요. 그리고 저희가 안정, 적정, 도전에서 상중하 라인에 대한 데이터를 분포대를 보여드리는데 이 데이터는 솔직히 정시는 줄 세우기거든요. 표점을 가지고 환산 점수 했을 때 전체 인원을 가지고 줄 세우기 데이터를 만든단 말이에요. 그랬더니 뭐가 뜨냐면 도전권이 뜨더라는 거죠. 그러니까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아이였다라는 거죠. 또 하나는 이 데이터가 지금 395.50, 그러니까 395점인데 일단은 저희가 계산했을 때는 394.77까지 한번 해볼만 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이거 정시혁명 분석할 때 알려드렸잖아요. 요거 도전권 문 닫고 들어가는 아이 아니라고. 문 닫고 들어가는 데이터 아니라고. 뒤로 좀 더 빠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러니까 요번에 국어가 3등급이고
과학이 2, 3이 나오더라도 서울대학교로 도전할 수 있는 데이터였다라는 거예요. 수학만 1등급이면. 이해 가십니까? 걷다가 요번에 산림과학부 있잖아요. 여기는 지구환경과학부보다 저희가 산림과학부 점수가 뒤로 더 빠질 거라고 지금 예상을 했거든요. 그러니까 요번에 산림과학부 같은 경우도 이런 성적대가 형성됐다라면 한번 도전해볼 만했다라는 거죠. 이거를 제가 시뮬레이션을 못 돌려본 거죠. 이걸 알았으면 제가 방송에서 말을 했을 텐데. 그렇잖아요. 이거를 합격한 아이들 데이터라 갖고 분석해보니까 눈에 보이더라고요. 자,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번에는 아까 기사에 나왔던 중앙대나 한양대학교 정시 합격한 아이 있잖아요. 그 데이터를 다시 해봤는데, 요번에는 그 아이는 영어가 2등급이에요. 요 부분 말고는 데이터를, 동일하게 구성을 했어요. 동일하게 구성했을 때, 한번 볼게요. 자, 여기부터 여기가 중앙대학교고 여기부터 여기가 한양대학교입니다. 중앙대학교는 아까 그 친구가 어디 합격했다고요? 창의 ICT, 그 창의 ICT가 융합공학부랑 전자전기거든요. 그랬을 때 보시면은 뭐가 뜬다? 안정권. 최초합했다면서요? 그럼요, 안정권인데. 그잖아요. 와, 국어가 100분위가 87에 3등급인데도 최초합을 하는군요. 왜? 수학을 잘 봤기 때문에. 그러니까 이게 수학이 중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수학에 대한 표점이 높았기 때문에 중요했던 겁니다 라고 분석할 수 있는 거죠. 지금 이해가시죠? 한양대 같은 경우도 융합전자나 이쪽 라인 붙었다고 하잖아요. 융합전자. 그런데 거기가 적정권이 떴고 산업공학과 넣었으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. 거기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정도 성적대가 미래자동차도 한번 해볼 만했다라는 거죠. 지금 계산을 해보면 이해 가시죠? 그러니까 합격했다라고 나온 그 기사의 데이터들이 정시혁명을 돌려봤더니 다 진짜 합격선을 형성한다라는 거죠. 아, 정시를 준비를 할 때는요, 최고점이 높은 표점을 어떻게 가져오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. 이해 가십니까?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정시에 대한 부분. 그래서 다음 시즌에 이제 저희가 정시혁명을 또 만들 거 아니에요. 그때 요 데이터 라인을 다시 한번 심층적으로 분석을 좀 해보려고요. 그러면 대학교 레벨에 대한 부분, 이제 표점이 조금 낮게 형성되는 이 학과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절하는지, 또 하나는 요번에 수학 같은 경우는 이과 아이들이 반영 비율이 높잖아요. 근데 거기에다가 표점을 높게 가져갈 수 있었기 때문에 더 유리한 건데, 만일 다음 시즌에 수학에 대한 수학 문제가 좀 쉽게 나와가지고 표점이 좀 무너지고 국어가 어렵게 나와서 국어에 대한 표점이 올라가잖아요. 그러면 또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날 수 있어요. 왜 그러면 반영 비율 문제 때문에. 대신 문과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. 그러면 이해가시죠?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여러 시뮬레이션을 한번 이제 돌리면서 준비를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. 그러니까 괜히 합격한 게 아니네요. 다 이유가 있네요. 그리고 아까 이제 서울대학교 잠깐 다시 얘기를 할게요. 자,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 서류가 들어갔잖아요. 그래서 저는 서류로 뒤집어졌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그러니까 서울대학교가 이제 서류를 보니까 서류로 좀 뒤집어진 게 있겠구나 라고 했는데 데이터 자체가 지원이 가능했었던 거고, 서류에 대한 영향력도 있긴 있었을 것 같아요. 아예 없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서류에 대한 영향력도 있겠지만 일단은 점수 데이터 자체가 지원이 충분히 가능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비중이 좀 더 높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듭니다. 저는. 그래서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요번에 이제 대학교가 입시에 대한 전체적인 데이터를 발표할 거 아니에요. 그러면 그때 좀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제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이고요.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1대1 상담해 드리도록 하고요. 오늘 방송은 저희가 컨쇼 그 주간 뉴스에다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